저는 평생을 아들 현우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현우가 태어나던 날 병원방 안에서 그 조그만 손을 잡았을 때 제 가슴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순간의 따뜻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밤늦도록 꿰매던 옷감들로 현우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면 저는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했습니다. 현우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28살 제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린다니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현우는 늘 성실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작은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며 저를 보살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편히 모실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현우의 아이를 품에 안고 며느리와 함께 밥상을 차리며 웃음꽃 피우는 날들을 말입니다. 현우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국, 그리고 고사리 나물을 정갈히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며느리가 될 이를 따뜻이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미정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여성이라면 우리 현우를 잘 보살피고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현우는 미정의 손을 잡고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지겠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이 현우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현우야,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도 같이 살 거지. 근데 내가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익숙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정 씨, 애들이라뇨? 미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 아이들이요. 전 결혼한 적이 있어서 아이 둘이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혼요? 아이 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가 왜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착하고 엄마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예, 저는 아들의 행복을 빌었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선택한 사람이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혼녀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 둘이 있다는 현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현우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이런 충격 속에 던져놓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거니?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된 날은 어느새 충격과 불안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현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미정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아껴줄 수 있기를.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현우의 결혼 소식에 잠시나마 행복을 꿈꿨습니다. 미정이 이혼녀이고 아이 둘이 있다는 충격에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현우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서 온종일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김치를 송송 썰고 돼지고기를 넣어 푹 끓인 찌개는 집 안을 따뜻한 냄새로 채웠습니다. 저는 미정이 이 음식을 먹고 마음을 열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은 밥상에서 시작된다. 제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미정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녀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미정 씨, 어서 오세요. 밥을 차렸으니 같이 먹읍시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 6살 은서와 4살 민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들은 수줍게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작은 얼굴들에 미소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이 아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도 그러리라 다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현우는 미정의 손을 잡고 웃었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제 꿈이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젓가락으로 김치찌개를 한술 뜨더니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네요. 애들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미정 씨, 짜게 느껴지면 물을 좀 더 넣을까요? 저는 서둘러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콧방귀를 뀌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따로 밥을 차릴게요.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애들 입맛에 맞춰주려는 거예요. 조금만 맞춰주세요. 미정이 힘들어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들다니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현우는 알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까지 장사를 하며 현우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제 마음을 짓밟는 겁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앉는 대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제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현우는 그런 미정을 두둔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바빠서 그래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바쁘다니요. 저는 홀로 현우를 키우며 새벽 장사를 나갔어도 늘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정이 바쁘다는 핑계는 제게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정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이렇게 날 멀리하면 엄마 마음이 아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은 제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모든 것을 나누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미정의 손을 잡고 저를 외면했습니다. 효도 여행 보내준다던 아들이 어디로 갔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거만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마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실을 다시 어지럽히고 제 물건을 멋대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에 두는 게 낫겠어요. 그녀는 마치 제가 이 집의 하인인 양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현우를 위해서,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 방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미정의 민낯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을 꽂았고 현우의 침묵은 그 칼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 현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미정이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멀리하고 현우가 그녀를 두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제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현우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점점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변해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며 저는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저는 우연히 미정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며 집에 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제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고. 그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시댁 돈?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쪽은 내가 잘 다룰게. 어머니는 순진하시니까.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귀에 독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 말하는 시댁은 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무시하고 제 존재를 하인처럼 취급하던 그녀가 이제는 제 평생의 노고로 쌓은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이 집을 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현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집과 연금은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그 모든 것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어제 미정이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현우는 얼굴을 굳히며 저를 막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미정이 헐뜯으려고 해요? 미정이 힘들게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만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승리자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정의 편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고. 저는 제 연금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돈은 현우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는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미정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현우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현우가 돈 좀 보내줬으니 애들 옷 사러 가려고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보내준 돈, 그건 제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야근을 하며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미정은 그 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정 씨, 현우가 그렇게 돈을 자주 보내주나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현우가 저희 잘 챙겨줘요. 그 말은 제게 또 다른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현우는 왜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정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정의 전화 속 말들이, 그녀의 태연한 웃음이, 현우의 침묵이 모두 제게 배신의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저를 외면했고, 며느리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배신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미정의 날카로운 말과 현우의 침묵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녀가 제 재산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미정은 점점 더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했고 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아이들에게 줄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제가 차린 밥상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제가 따로 챙길게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피자 조각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은 식탁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미정은 아이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고 저는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치 식모처럼, 아니 그보다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 밖에서도 제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들이 이혼녀랑 산다더라. 한 아주머니가 다른 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둘 딸린 여자라며 집안이 참 안 됐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창피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현우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땀과 눈물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동네 사람들의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제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미정은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그릇들을 다시 꺼내 어지럽히고 제가 준비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했어요. 새로 해야겠네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반찬은 어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면 미정이 현우에게 달려가 하소연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늘 그녀 편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현우의 그 말은 제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습니다. 미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한 틈을 타 저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미정이 날 이렇게 대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이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엄마가 좀 참아주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참으라고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안에서조차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아이들과 웃으며 TV를 보고 현우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제 방에서 홀로 앉아 옛날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저와 함께 시장에서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현우 단둘이어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안 됐어요. 아들이 그런 여자를 만난 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미정의 행동은 저를 집 안에서조차 승모처럼 만들었고 세간의 시선은 저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제 고립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미정은 제 집을 차지했고 현우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깨어날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고립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제 가슴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미정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 현우의 침묵,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은 언젠가 깨어날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희망은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마침내 불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 손을 끌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동네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그 며느리 미정 씨 말이에요. 예전에 이 동네 살았잖아요. 그때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어요. 그 말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야반도주, 빚,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 씨 몇 년 전 이 동네에서 식당을 했었어요. 근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많이 속였어요. 결국 밤에 몰래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식모처럼 대하고 제 재산을 노리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니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아주머니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났어요.
어머니가 워낙 조용히 사셔서 아무도 말 안 했지만 제가 참다 못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현우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미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한 틈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저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미정의 과거를 물었고 그녀가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얽혔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메모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동네 은행에서 그녀가 빌린 돈의 기록을 확인했고 옛 식당 주인에게서 그녀가 남긴 빈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 손에 쥔 서류들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정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믿는 미정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아라.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정의 빈 문서, 동네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녀가 남긴 흔적들이 담긴 종이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미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니? 이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정이 너를 속였어. 저는 미정의 전화에서 들은 말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내 돈을,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고. 현우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정을 너무 믿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만 믿었어. 너만 돌아오면 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현우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마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미정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억울한 척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에 속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결국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 절대 엄마 아프게 안 할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미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미정의 민낯이 드러나고 현우가 제 곁으로 돌아온 그 순간 제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미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는 제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내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현우는 미정과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정이 저를 이용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돌아왔으니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현우는 제 곁으로 돌아왔고 저는 다시 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집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고사리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계란 프라이를 올려놓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밥상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 된장국 정말 맛있어요. 예전 생각나네요.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예전 현우가 어릴 적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며 까르르 웃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다시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이 남긴 상처, 현우의 침묵이 남긴 아픔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만 곁에 있으면 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 절대 엄마 아프게 안 할게요. 그 말은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강한 거구나. 미정이 저를 세간의 시선이 저를 아프게 했어도 저는 끝내 현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이웃들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참 잘하셨어요. 아들 잘 지키셨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우리 현우랑 잘 살아볼게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였고 제 아들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현우는 다시 예전의 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엄마, 예전에 약속했던 효도 여행 이제라도 갈까요? 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우리 같이 가자.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현우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벽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가슴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왔다. 미정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제 아들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집 밖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다시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들이 잘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현우가 잘해요. 그 말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립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웃의 일원이었고 현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남긴 아픔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아침은 그렇게 제게 다가왔습니다.